자, 산림 측량 및 GI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림 측량의 실제에서 평판 측량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앞 시간에서는 평판 측량 방법으로 전진법, 복전진법, 방사전진법 같은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법으로는 전방교차법, 측방교차법, 후방교차법 중에서 전방하고 측방교차법을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마 과제를 하나 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호삼각형 관련된 내용이죠. 이번 시간에 시호삼각형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로 교차법, 후방교차법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의 오차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후방교차법, 교회법 말씀드렸었죠. 그 후방교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후방교차법인데요. 측방교차법, 앞에서 배웠어요. 측방교차법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평판 위치를 도해법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차이점, 측방교차법과의 차이점은 미지점 위에 설치한 평판으로부터 직접 기지점을 시준하고 그 방향선을 교차시켜서 위치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지점이 많은 지형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히 산에서 저희가 이제 측량은 불가능한데 저 위치를 잡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점들 뭐를 할까요? 송전탑 할까요? 네. 이렇게 송전탑까지 우리가 측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리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산 정상에서 멀리 보이는 송전탑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있는 자리를 거꾸로 위치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방교차법에는 투사지법, 삼전법, 이전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후방교차법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임의점에 우리가 평판을 설치를 합니다. 도면 위에 표시되지 않은 점이죠. 예, 이건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면 위에 표시되어 있는 3개 이상의 기지점을 시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방향선의 교차점으로 P점에 해당하는 도면 위에 스몰 P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일에 맞는 5000대 1이든 이런 식으로 2500대 1이든 몇백 대 1이든 지형도라든가 수치 지형도 상에 이렇게 몇 가지 점이 찍혀 있는 곳에서 가서 내 위치를 계략 이후 위치에다가 평판을 표시를 합니다. 평판을 설치를 하고요. 이제 그 평판 측량에서 3대 요소가 있었죠. 그죠? 정준, 구심, 표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얘를 바라보면서 선을 긋고요. 선을 긋고요. 선을 긋고요. 선을 그어서 교차하는 이 점이 바로 내 점이다.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교차하지 않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삼각형이 시호삼각형. 그런 얘기들 이제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투사지법입니다. 투사지법은 아주 간단해요. 현장에서 가장 쉽고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미지점 위에다가 평판을 설치하고요. 그 위에 투사지를 붙여서 기지점을 시준을 하고 방향선을 작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야? 트레이싱 페이퍼, 투명한 종이 있죠? 투명한 종이를 붙여서 우리가 방향선을 작도를 하고요. 이 방향선이 그려진 투사지를 도면의 기지점에 맞추어서 미지점의 위치를 확정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평판에다가 도지를 붙이죠. 도지를 붙이고 우리가 측량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투명 트레이싱 페이퍼를 위에 붙여서 먼저 제가 설치한 평판 위에서 뭐랍니까? 위치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요. 트레이싱 페이퍼를 얹고요. 이미 지점 5에서 P점에 대한 선을 그리고요. Q점에 대한 선을 그리고 R점에 대한 선을 그립니다. 그럼 이제 트레이싱지 있죠. 이 선을 제가 가지고서 실제 도면 위에 얹어서 같은 스케일의 도면 위에 얹어서 같은 점을 맞추면 결국은 이 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판 측량, 평판을 설치했던 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게 조금 정확도는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쓰기는 굉장히 편안하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현황을 볼 때나 이런 걸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방법은 간단하긴 합니다만, 오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오차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한 점만 보고 P점만 보고 R점만 봤다. 그럼 중간에 맞추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니면 P점만 보고 Q점만 봤다 그래도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점 이상의,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힘들 테고요. 최소 3점 이상의 기지점을 시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3점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3점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3포인트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지상 및 도상에 있는 3개의 기지점을 이용해서 미지점에 세운 평판 위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트레이싱지만 없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자침을 이용해서 간단히 평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하고요. 정확하게 방향선을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침에 의한 방법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들으시면서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현장에서 써먹어? 요즘 장비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네, 이런 원리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 위치를 도면 내에서 찾을 수가 없다면, 측량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못하면 시공하실 때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현 위치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도면하고 실제로 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치를 시켜야 될 텐데요. 이때 이제 측정에다 갖다가 기계를 설치를 하면서, 설치를 하면서 도면을 위에 얹어서 내 위치를 잡고 어느 방향인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전방이 사방댐을 만드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장비를,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토탈 스테이션이나 이런 광파를 이용한 장비를 이용하면 엄청 편한데 이거 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순서만 외우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론을 파악하는 데는 이 평판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자세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측량 순서 볼까요? 자침에 의한 방법의 이제 측량 순서입니다. 지상점 5. 이거 어딘지 모르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임의의 장소에다가 우리 여기서 측량하지 뭐 여기쯤 잡아야 될 것 같아 장소를 놨어요. 그럼 이제 지상점하고 도상의 추정 위치 5를 구심을 해야겠죠. 측침을 꽂고 구심기를 설치를 해서 지상점의 말뚝 5와 이제 도상의 추정 위치 5를 구심을 하고요. 자침의 북쪽 방향과 자북 방향을 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려놨던 북표시하고 실제 이제 자침을 놔서 북쪽으로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도상의 기지점 P에 자침을 세우고요. P에다 자침을 세우고 엘리데이드로 지상의 P를 시준을 해서 방향선 PP의 연장선을 작도를 합니다. 이제 시준을 해서 이거를 작도를 한다는 얘기죠. BP 연장선 이렇게 작도를 할 겁니다. 또 QR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Q 라지 Q 스몰 Q 라인 그리고요. 그다음에 라지 R 스몰 R 선도 선 진짜 못 그리네요. 네, 어쨌든 그립니다. 덕분에 시호 삼각형이 생겨버렸어요. 그죠?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시호 삼각형이겠죠. 자, 그럼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해서 이 교점이 바로 도상점에 이제 5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확대를 해서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른쪽 그림처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일반적으로 방향선이 한 점에서 교차하지 않고 오른쪽 그림처럼 작은 삼각형이 생성이 됩니다. 이 삼각형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호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호 삼각형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준해서 오류가 난 오류로 만들어진 삼각형, 시호 삼각형입니다. 한자 때문에 그런가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 아마 과제로 하셨죠. 레만 법칙이나 베셀 법칙 등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점의 위치를 이제 수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만 법칙인데요. 시호삼각형하고요. 구하고자 하는 점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점의 정확한 위치에서 도상의 세 기지점을 통과하는 방향선에 대한 각 수선,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의 길이는 구하는 점에서 지상 기준점에 이르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수직선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이 비율대로 커진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커졌다고 그랬을 때 넘어가 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 거리 대 뭐 이 거리는 이 지금 수선 대 긴 수선 이렇게 비율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삼각형하고 관련된 원리가 되겠죠. 자, 미지점과 기지점 간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미지점의 위치를 추측으로 결정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까지 표정 작업을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밀을 요하는 도근점 측량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요. 이거 이외의 일반 측량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실용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CO 삼각형을 보정하는 방법 있죠. 그래서 세 기지점 A, B, C를 평판상의 도면에 A, B, C로 하고요. 세 기지점 A, B, C가 있는데 우리가 A, B, C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D 위에 평판을 세우고요. D점 위에 어딘지 모르죠. D의 위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되도록 정확한 지점 D 위에 평판을 정준을 하고요. 기지점 ABC의 평판상의 점 ABC에 측량핀을 꽂습니다. 오히려 D에다 꽂는 게 아니라 A나 B, C에다 꽂습니다. 그 다음에 A, B, 스몰 a, 라지 A, 스몰 b, 라지 B, 스몰 c, 라지 C의 방향을 시준을 해서 이제 선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리다 보면 자, 저는 시호 삼각형이 안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측량을 잘 하신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냥 측량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생겨요. 그래서 후방 자기 쪽으로도 방향선을 작도를 하고요. 세 방향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그 점이 구하고자 하는 미지점 D의 정확한 0점 D가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만나지 않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처럼 A-, B-, C-에서 만나면 삼각형 ABC가 만들어지죠. 요게 이제 시호 삼각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시호 삼각형이 생긴 경우에는 평판 고정 나사를 풀어서 약간 회전시킨 후에 위에 작업을 반복해서 시호 삼각형이 없어질 때까지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닥에 있는 평판 고정 나사를 풀어서요. 이 평판을 조금 위치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시킵니다. 약간 회전시켜서 다시 재고요. 또 약간 회전시켜서 다시 재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삼각형이 점점 만약에 삼각형이 켜졌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삼각형이 작아졌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방법이 됩니다. 결국은 이 레만 법칙에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수직선하고 관련인데 이 삼각형 안에서 원래 선하고요.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안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수직선을 연결했을 때 이 비율이 다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L1는 P점하고 연결되는 선이네요. 그죠? P점에서 오는 선인데요. L1분의 스몰 L1은 라지 L2분의 스몰 L2, 라지 L3분의 스몰 L3가 같다라는 한 과정에서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점의 정확한 위치에서 도상의 세 기지점을 통과하는 방향선에 각 수선의 길이는 구하는 점에서 지상 기준점에 이르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방향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벳셀법입니다. 도해법이라고도 하고요. 방향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측량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벳셀법은 그림 A처럼요. 그림 A처럼 지상 미 지점 평판 위치의 O와 도상 기지점 Q를 구심해서 무슨 얘기냐면 도상에 알고 있는 우리 Q 지점이 있어요. 그 Q 지점을 우리 미지점 O하고 실제 땅의 O죠. 땅바닥에는 이제 O가 있는 거죠. 땅바닥의 O와 구심을 해서 PQ와 OP를 일치시켜서 PQ, 요 지금 도면상의 스몰 PQ 라인, 도면상의 라인하고 실제 O하고 Q, O하고 P 라인을 일치시켜서 표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에서부터 지상 기지점 R을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OP를 보는 게 아니라 라지 OP를 보는 게 아니라 지상 기지점 라지 R을 시준을 해요. 거꾸로. 이 R을 시준으로 해서 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방향선 RQ를 작도를 하게 됩니다. 연장해서 작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B처럼 다시 옮겨요. 이번엔 어디로 옮기냐면 P점으로 옮길 거예요. P점을 O로, 지상 기준점 O에다가 도상 P를 갖다가 정준을, 구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PQ와 실제로 스몰 PQ와 그다음에 뭐가요? 라지 OQ입니다. OQ 실제 도상 이제 도상의 Q점을 시준을 해서 표정을 하는 거죠. 이 표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번에도 R을 봅니다. P에서부터 지상기점 R을 시준을 해서 또 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RQ에서 그린 선하고 P에서 그린 선이 연장선이 어딘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D점이 되겠죠. 그래서 RP 연장해서 작도하면 RQ와의 교점 D가 확정이 됩니다. 이 D와 도상의 기지점 R과를 C처럼요. D와 교차점에서 R과 연장되는 통과하는 선을 그리면 구하고자 하는 미지점 O는 이 선상에 어딘가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C와 같이 이 선을 DR 위의 추정 위치와 지상점 O에서 구심을 해서 DR과 OR을 일치시켜서 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라지 PP 그다음에 라지 Q, 스몰 Q 라인을 그리면 방향선 연장에서 그 교점을 구하면 그게 도상에서 구하려고 하는 실제 5점이 된다 라는 형태가 되겠죠. 실제로 저도 이걸 해봤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벳셀법이다. 이런 게 레만 법칙이다. 시호삼각형은 이렇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단교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기지점을 이용해서 미지점의 도상 위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세 점이 아니라 두 점만 갖고 구하니까 어때요? 작업이 훨씬 줄어들겠죠. 단점은 정확도가 낮아서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평판 측량의 오차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판 측량의 오차는 크게 기계 오차와 관측 오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 오차는 평판 측량 장비가 구조가 간단하고 휴대 또는 다루기가 편리하죠. 뭐 몇 개 없어요. 근데 오차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가성비가 이제 다르죠. 여러분들 평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판 알리데드셋 다 합치면은 뭐 몇십만 원밖에 안 해요. 몇만 원, 몇십만 원. 근데 몇십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뭐 응용 측량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응용 측량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안 할 거예요. 너무 그 뭐 복잡한 부분이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하지 않을 텐데요. 평판을 가지고 우리가 평면을 작도하는 게 아니라 경사거리도 측정할 수 있고요. 거리도 측정되고 수고, 표고도 높이차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거리 측량, 수준 측량, 각 측량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장비인데 저렴하지 않습니까? 대신 오차는 감안을 해야 된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기계 오차 부분은 네, 기계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시준선이 꼽을 이제 장력이 풀어져 갖고 느슨해서 이게 뭐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든가, 네. 아니면 시중 구멍이 네. 뭐가 이렇게 때가 묻거나 아니면 먼지가 묻어서 막혀 있다라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파손이 돼서 문제든가, 아니면 이제 이 좌우 세웠을 때 이제 엘리데이드에서 시준선하고 시준공을 폈을 때 이 펴지는 게 완벽하게 직각으로 펴지지 않고 수직으로 기울어져 펴진다든가 이러면 이제 측량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불량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뭐 가장 위험한 게 아마 평판 삼각대일 겁니다. 평판 삼각대에다 평판을 고정해서 수평을 잡았는데 얘가 나사가 조여지지 않고 헛돌아서 수평이 계속 고정되지 않고 움직인다. 측량을 수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관측 오차는 표정에 의한 오차, 그래서 우리가 정치 오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거리 측정에 의한 오차, 거리 오차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기계에 의한 오차, 기구 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측량 방법 등에 의한 오차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뭐 여러분들하고는 아마 정치 오차, 거리 오차, 기구 오차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표정의 오차 중에서 정준 오차입니다. 정준 오차는 뭐 여기 보면 이제 영어를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rror due to incorrect labeling입니다. 결국 레벨링, 수평을 잘 못 잡아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평판이 완벽하게 정밀하게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오차 범위 내에서의 수평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반복 실습에 의해서 실력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이제 평판의 불안정한 수평으로 인해서 도상에 그려진 방향선에 발생하는 방향 오차다. 방향 오차입니다. 그래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200분의 1 정밀도,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도 100분의 1 정밀도 정도는 필요합니다. 뭐 이걸 쉽게 생각하면 미리로 생각하셔도 돼요. 200분의 1mm 이내, 100분의 1mm 이내 어떤 게 더 정밀합니까? 200분의 1이 훨씬 정밀하겠죠. 자, 장비의 특성상 평판 측량 작업 시에 엘리데이드의 기포관을 이용해서 매우 정밀한 수평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조절해야지 이 오차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가장 중요한 정준, 그죠? 구심, 표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차 발생한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준오차 이야기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된 내용이고요.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오른쪽 위에 이제 그림 A, B, C가 있습니다. 먼저 A 갖고 설명을 할게요. 그림 A에서 우리가 이제 기준점, 측점의 O에서부터 목표점 P를 시준하는 경우에 방향각을 우리가 이제 알파, 수평각이죠. 북쪽에서부터의 방향각입니다.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에서부터 연직각을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판을 R만큼 경사시킨 경우에 방향오차 델타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판을 우리가 수평으로 만들지 않은 게 정준오차죠. 수평이 안 됐다는 얘기. 평판의 기울기가 바로 이제 감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델타는 감마 곱하기 사인 알파, 사인 방향각, 그다음에 탄젠트 연직각을 해주면 우리가 방향 오차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일 때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두 개, P 이렇게 두 지점을 시준했을 때의 방향 오차, 엡실론을 구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두 지점 P'를 시준을 했어요. 그때 방향각을 알파, P를 시준한 것을 알파, 뭐 P'를 시준한 것을 알파2 이렇게 이야기를 구해서 우리가 구하면 이 두 방향선에 의한 방향 오차 엡실론은
감마 곱하기 그 다음에 방향각의 차입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2 마이너스 사인 알파 1 곱하기 연직각 탄젠트 베타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때 알파 1, 방향각 알파 1이 270도고요. 방향각 알파 2가 90도의 경우에 방향 오차 엡실론이 최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방향각의 차가 두 지점 P''의 방향각 차가 180도가 되었을 때, 이 방향 오차는 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식을 보면 엡실론 맥스는 2 감마 곱하기 탄젠트 베타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그냥 정리가 돼요. 자, 또는 그림 B 같이요. B에는 이제 그 그림은 수평계입니다. 기포관이죠. 수평 기포관인데요. 기포관을 우리가 옆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수평계는 위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직선이다라고 이제 그 유리구관이 직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살짝 휘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포관의 곡률 반경이 약 한 1에서 1.5m 돼서 가운데에 수평으로 놨을 때 가운데에 딱 그 그러니까 위치할 수 있도록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중심으로. 자, 그랬을 때 이 기포 이동량을 B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중심각은 파이와 같으므로 감마는 파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R분의 B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베타는 엘리데드의 C준판 눈금으로부터 탄젠트 베타는 100분의 N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엡실론 맥스는 2 곱하기 R분의 B. 이 아까 감마랑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100분의 N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도상에서 방향선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엡실론 값을 넣어주면 되니까 편이랑 Q는 바로 지금 보시는 식처럼 R분의 2B 곱하기 100분의 N 곱하기 방향선의 길이 L을 해주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